네, 사회입니다. 사회를 다시 찍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그래도 수업을 잘 못해도 선생님 수업으로 직접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부터 할게요. 교과서 59쪽부터. 59쪽부터 오늘은 63쪽까지 하는 거예요. 63쪽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 마스킹 테이프 이거 갖다 놓고 써야 되는데 자꾸 마스킹 테이프를 안 갖다 놓으니까. 자, 해볼게요. 우리 자연환경을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 아까 인문환경 이것도 봤죠? 이것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잘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선생님 지금 한번 휴대폰으로 찾아볼게요. 몇만 명인지. 지금 우리는 한번 몇만 명이냐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근데 선생님 여기가 인구 한번 나오려나? 검색하면 대한민국 인구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나? 5,178만 명 정도고 지금 점점 연도별로 살짝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넘어가고 5,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 교과서 비교적 정확하네요. 만일 우리나라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50명은 여자이고 50명은 남자입니다. 인구 비율이 좀 맞는 편이에요. 그런가 봐요. 선생님 어렸을 땐 남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100명 중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14명이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65세 노인 이상은 13명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 3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여 살까요? 100명 중 92명은 도시에 살고 8명은 촌락에 삽니다. 92%가 도시에 산대요. 선생님이 사는 곳은 도시로 분류될지 촌락으로 분류될지 잘 모르겠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50명이 삽니다. 선생님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지방에 살아요. 마을에서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1명 정도 죽습니다. 그러면은 0.5명이 죽는 거니까 인구가 조금씩 늘겠죠? 0.5명 정도씩. 따라서 2년 뒤에 마을의 인구는 101명이 됩니다. 남녀의 비율은 맞는 편이고 14세 이하랑 65세 이상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중간층이 좀 많은 편이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외국인이 3명 정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죠? 도시에 92명, 촌락에 8명. 여러분들은 어디 살아요? 우리는 도시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50명, 50명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작은 지역에 50%가 산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선생님은 어디 사냐면 선생님은 이 정도에 살죠. 아기가 1년에 1명씩 태어나고 2년에 1명 정도 죽습니다. 2015년에 조사한 거니까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의학이 발달을 하고, 그죠?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연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모아봤어요. 인구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한 나라의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 수를 말해요. 신문 기사에서 각각 어떤 인구 현상을 말하는지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사는 지역 인구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알아볼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알아볼 건데 선생님은 증평군에 살고 있어요.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군 인구 치면 선생님이 사는 증평군의 인구는 37,000명 정도 되는데 좀 감소하고 있네요. 그죠? 연도별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연도별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가는 편이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일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진천군이에요. 진천군. 그러면 진천군 인구 치면 81,483명이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생님 부모님이 계시는 통영에 한번 검색해 볼까요? 통영시 인구. 통영시는 13만 명인데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가 빠진 상태네요. 콩나물 교실은 옛말, 남는 교실이 걱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선생님 교실에
50명 정도 한 반에 있었어요. 50명 정도. 선생님이 48번이었던 기억이 나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죠. 선생님이 다녔을 때가 뭐 이쪽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2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19년에 22명까지 떨어졌다. 초등학생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1950년에서 60년대 출산율이 높아 학교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정적으로 교실이 부족했던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때의 교실 모습을 콩나물이 자랄 때 모습을 비교해 콩나물 교실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2000년 이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앞으로 남는 교실을 걱정해야 될 형편이다. 근데 이것도 도시랑 시골이랑 좀 다르죠. 도시 같은 저희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좀 걱정이긴 하는데 이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때 고령 사회보다 더 높은 사례를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평균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고령화 사회. 2018년에는 노령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도달했는데 고령화 사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고령 사회네요. 지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때에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것이다. 여기 설명해 주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고 고령 사회는 14%. 지금 아까 비슷했죠. 14% 그리고 14세 이하가 뭐 13%이 정도 됐던 것 같고요.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한대요. 근데 지금은 여기쯤이니까 곧 2026년쯤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죠? 인구 구성은 연령별로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여러분들이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이죠. 15세와 64세의 청잔년층으로 분류하고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눌 수 있다. 선생님도 노년층이죠. 선생님은 900살이니까. 일단 14세 이하부터 한번 볼게요. 14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때요?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죠. 이 정도. 이것도 예상치예요. 왜냐면 이건 2019년 자료일 거예요, 아마. 그죠. 2019년 자료이고 와, 1970년에는 14세 이하의 학생이 42%였대요. 정말 장난 아니죠, 진짜. 그리고 노인은 거의 없어. 3.1%.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노인들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죠. 지금 노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14, 15%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청장년층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되게 적었어. 54% 정도였는데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네요. 이때. 그렇죠? 2000년, 2010년 이때가 지금이 청장년층이 제일 많은데 점점 줄어들고 2040년이 되면 일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부족하겠죠. 56%면 그렇죠. 안타깝죠. 선생님 지금 다 얘기했어요. 70년대 비교해서 2018년 유소년층, 노년층가 어떻게 변했는가. 유소년층은 엄청 줄어들었고 노년층은 엄청 늘어나고 있죠. 205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분들 예상되죠,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좀 지워보고 2050년에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란색을 좀 더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한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한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까지 쭉쭉 내려갈 것 같아요, 아마.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겠죠. 우와,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진짜 큰일인데, 그죠? 그리고 약간 파란색은 아닌데 이런 비슷한 색인가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도 어린 아이들의 수가 더 줄어들겠죠.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노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어린 아이의 수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될까요? 그림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색이지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죠. 여기는 블랙으로 빼면 이 뭐야 이거는 뭡니까? 얇은 걸로 해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얘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그려보도록 하세요. 이거 그려보도록 하세요.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편한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은 저출산, 그러니까 아이를 덜 낳는 거죠.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면 애국자가 아니에요. 우리 집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서 고령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뭐 강요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도 아이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가 3명, 4명 있는 집은 선생님은 애국자라고 얘기를 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 뭐니 너?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모습 볼 건데 공익 광고와 시대별 인구 정책 포스터를 보고서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 보셨나요? OECD 국가 중 OECD는 그 태평양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최저 출산율의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37.3%. 정말 많다. 그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내 아이를 갖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기 보면 원래 여기가 전철 타면 지하철 타면 이쪽이 경로석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경로석이고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옛날에 이제 포스터를 보면은 가족 계획을 세우자는 거야. 가족 계획이 뭐냐면 아이들을 그냥 막 낳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1명, 2명 정도만 낳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70년대에도 1981년에 뭐 $1,000의 소득을 기르려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는 둘도 많다. 그럼 몇 명만 낳라는 거야? 하나만 낳자는 거죠. 하나만 낳자고. 근데 2000년에 넘어와서는 바뀌었어요. 뭐라서 더 낳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 지금은 이제 출산을 장려하고 있죠. 아이가 너무 적으니까.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말해봅시다. 뭐 알겠죠. 뭘 물어봐. 점점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유소년, 그러니까 14세 이하의 친구들의 비율이 낮아지겠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써봅시다. 뭐 쓸 필요가 있나 이거?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잖아.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편한 건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선생님 아기가 아프거든요. 편도선이 좀 부어서. 근데 이게 좀 아기를 좀 맡기고 키우기가 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애들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2030년에 인구정책 포스터를 만들려면 어떤 표현을 넣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여러 명 낳자고 해야 되니까 하나는 외롭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1명 낳으면 2명이 죽어요. 이러면 좀 그런가? 1명 낳는 너는 애국자가 아니야. 근데 선생님 애국자가 아니야. 그렇다고 선생님은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은 지금 없거든. 좀 아쉽긴 하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어떤 걸로 쓰면 좋을지. 인구 피라미드 읽기.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인구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와요. 보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연령별, 남녀별 이후 인구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로 연령별 인구 구성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선생님 위에 거 안 읽어줘도 지금 해석이 가능한 게 보면은 1960년대에는 유소년층이 엄청 많죠. 그래서 약간 진짜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이게 언제적 그런 거냐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개발도상국이 뭐냐면 좀 못 사는 나라들이 이제 잘 살게 되려고 노력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어떠냐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인층이 많이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여가나 이런 걸 누리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거 노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배가 불렀죠. 약간 항아리 느낌이죠. 항아리 느낌. 그러면서 노령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고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형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선진국형의 그래프는 어때? 인구가 늘어나는 쪽이 장년층이지, 장년층. 이쪽이 많잖아요. 그리고 노인 인구도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아이들의 인구는 어때요? 아이들의 인구는 줄어들어요. 이런 쪽이 약간 선진국형이에요. 선진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잘 사는 나라에서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 되게 심하죠. 유럽도 아예 엄청 안 낳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 안타깝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선생님이 아이를 안 낳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과제는 뭐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한번 해보시고 여기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